주연아, 내가 가족이라면서 내 노력을 이렇게 당연하게 여긴 거니? 내가 내 종처럼 부려먹으라고 이 집에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니,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인가요? 가족이라면서 어머니는 왜 이렇게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요? 작은 일이라고? 하루 종일 김밥 200줄 만들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 건 고작 3만 원이었어. 그게 내가 말한 충분한 보상이야? 제가 정말 잘못했으면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가족끼리 이 정도로 예민하게 구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어머니를 힘들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5세 김영순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쁘고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제 삶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홀로 된 시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웃과의 봉사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인데요. 가족 간의 부탁은 당연히 서로 돕고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제게 이번 일은 예상하지 못한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히 가족끼리의 소소한 부탁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평소 부지런하고 똑 부러진 성격으로 가족 간의 화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분식집은 동네에서도 맛집으로 소문나 있었고 저 역시 그 자부심을 느끼며 며느리를 응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흔쾌히 수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신뢰와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의 이벤트 준비를 위해 김밥 200줄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료비랑 수고비는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행사라서 어머니 도움 없이는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의 진지한 부탁에 저는 흔쾌히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름의 보람도 느꼈고 며느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이 저를 얼마나 실망시키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단순히 한 번의 오해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부탁과 그로 인한 실망감은 점점 제 마음속에 쌓여갔고 결국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족끼리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 제가 느낀 실망감,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저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통해 제가 깨달은 삶의 중요한 교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작은 분식집을 차리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며 가게를 꾸려갔습니다. 가게를 열 때는 아들 민수도 열심히 지원했지만 며느리가 가게 운영을 맡아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힘들게 가게를 시작한 만큼 큰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와서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주연 씨를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밝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말처럼 며느리는 인사성이 바르고 밝은 모습으로 저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살뜰히 저를 챙기며 자주 안부를 물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와 함께라면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고 공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가끔 집에 와서 힘내시라며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고 저를 산책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위로하고자 했던 그 노력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가 운영하던 분식집이 점차 입소문을 타고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김밥을 비롯해 튀김과 떡볶이 등 모든 메뉴가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하루에 수십 명씩 줄을 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집에 와서 가게 상황을 전하며 어머니, 손님들이 김밥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하루에 몇백 줄씩 나갈 정도예요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가게에서 이벤트를 열려고 하는데요. 김밥 200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찰 것 같아서 어머니 도움을 받고 싶어요. 재료비랑 수고비는 충분히 드릴게요. 며느리는 진지한 얼굴로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울게. 힘들겠지만 열심히 만들어 보자.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며느리가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람일 거라 여겼습니다. 이후 며느리가 준비한 재료들을 받아들고 김밥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하나하나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목과 허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며느리를 돕는 일이기에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조금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준비된 재료가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별말 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어차피 재료비를 돌려받기로 했고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김밥 200줄을 만들어 포장하는 동안 온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며느리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김밥을 가지러 왔고 저는 완성된 김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주연아, 여기 다 만들어 놨어. 하루 종일 고생했지만 너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김밥 200줄을 완성하고 며느리에게 건넨 후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큰 일을 해낸 것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김밥을 말며 온종일 바쁘게 움직였지만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피로도 금방 잊히는 듯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이벤트 준비한 거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라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노력의 의미가 더욱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밥을 건네받은 며느리가 제게 건넨 작은 봉투를 보고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수고비로 준 돈은 단돈 3만 원이었습니다. 택시 타고 편하게 집에 들어가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인 노력과 정성에 비해 수고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약속했던 충분히 챙겨드릴게요 라는 말이 떠오르며 그녀가 제 고생을 가볍게 여긴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손목이며 허리가 아프도록 일했는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맞는 걸까? 며느리가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나를 그냥 편리한 도움 정도로 생각했던 걸까?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이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생겨도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니까 괜찮다고 넘길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수고비로 건넨 돈이 적다는 사실도 서운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태도였습니다. 고생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뒤 저는 김밥을 만드는 동안 느꼈던 뿌듯함이 사라지고 몸의 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겠지만 이번에는 차마 전화를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되돌아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살갑게 굴고 저를 잘 챙기던 사람이기에 더 큰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주연이는 가게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래도 최소한 진심, 어린 마음은 보여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가게 이벤트에서 김밥이 큰 인기를 끌었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김밥이 완전 대박 났어요.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매출도 훨씬 올랐어요.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분명 기쁜 소식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며느리가 제 수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성공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지만 어제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며느리와의 대화를 다시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김밥 200줄이 가게 매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가게가 정말 잘 됐어요. 김밥 이벤트가 대박나서 손님들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들뜬 표정으로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며느리의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잘 됐으면 지난번엔 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걸까? 재료비며 수고비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지금 와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마음속에서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또다시 김밥을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또 김밥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지난번처럼 200줄 정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김밥이 정말 반응이 좋았거든요.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며느리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연아, 그런데 지난번에 재료비는 제대로 정산한 거 맞니? 사실 내가 조금 보탰던 것도 있었거든. 이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그런 거 너무 따지면 좀 그렇잖아요. 어머니 덕분에 가게가 잘 됐으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좋은 거죠. 며느리의 말투는 가벼웠고 저는 그 태도에 더욱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가족끼리라는 단어가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노력과 희생이 당연시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를 돕는 일이 기쁘고 보람찬 일이라고 믿었지만 그녀의 가벼운 태도는 제 마음속 신뢰를 흔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차분히 물었습니다. 주연아, 내가 부탁한 일이 가족이라서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그만큼 상대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괜히 예민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일은 좀 다르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며느리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번처럼 또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김밥이 최고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분명 가볍고 무심해 보였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기에 또다시 도와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느낀 서운함과 실망을 계속 감춘 채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두 번째 김밥 부탁을 받은 후 저는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한참 가게 운영에 열을 올리며 분주하게 사는 모습을 생각하면 한 번 더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일로 느낀 서운함이 마음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재료비와 수고비를 약속했던 것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태도가 제게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밝은 얼굴로 문을 열며 들어오더니 장바구니에서 준비해 온 재료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제대로 준비했어요. 재료도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며느리는 활기차게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태도에서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마치 당연히 제가 도와줄 거라는 듯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주연아, 내가 가게를 위해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지난번 일은 솔직히 좀 서운했단다. 내가 말했던 재료비와 수고비가 약속과 너무 다르게 돌아왔고 내 태도도 내 고생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진 않았어.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침묵 후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실수를 좀 했나 봐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섭섭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께 제가 무례한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순간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고 그 태도는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머니 덕분에 가게가 잘 된 건 분명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일인데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할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가족이라면 더 조심스럽게, 더 배려 깊게 행동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연아,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땐 최소한 고마운 마음이 더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며느리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약간 짜증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엔 다 준비 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믿고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도 이 정도 일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무마하려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끝난 뒤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사과를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그 사과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태도가 달라질지에 대한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믿어야 할지 아니면 더 조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주연이가 정말 많이 미안해하더라고요. 엄마께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도, 지난번에 서운하게 한 것도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대요. 아들의 진지한 태도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중간에서 힘들겠다는 거 알아. 나도 주연이가 얼마나 바빴는지 이해는 해. 그런데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기본 아니겠니?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주연이도 이번에 많이 느꼈대요. 엄마께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조금은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선물이 들려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난번에 어머니께 너무 큰 짐을 지운 것도 죄송하고,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열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연아,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가 느꼈던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단다.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 마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더 신경 쓰고 어머니를 존중하겠습니다. 그 대화 이후 며느리는 조금씩 태도를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저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부탁만 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저를 하나의 동반자로 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가끔씩 지난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달라진 걸까? 아니면 단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며 그녀를 다시 온전히 신뢰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사과한 이후 우리 사이에 흐르던 어색한 공기는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저를 대했고 작은 부탁이나 도움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저의 의견을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은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점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가게에서 새로 개발한 김밥 메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께 조언도 받고 싶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게에 찾아간 저는 며느리가 준비한 새로운 메뉴를 시식했습니다. 김밥에는 색다른 재료가 들어 있었고 맛은 기존 김밥보다 훨씬 풍부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김밥은
제가 정말 공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뭐가 부족한지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태도는 예전과 달리 저를 단순히 도와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조언자로 대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재료 배합은 정말 좋은데 약간 간이 약할 수도 있겠다. 손님들이 더 좋아하려면 조금 더 맛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며느리는 제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메모를 했고, 저는 며느리의 열정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새로운 아이디어나 고민을 저와 상의하며 의견을 물었고, 저는 그런 태도를 보며 서운했던 마음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 며느리는 가게에서 있었던 손님과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떤 손님이 지난번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던 김밥을 또 찾으셨어요. 제가 새로 만든 메뉴도 좋지만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다면서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덩달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손님 덕분에 내가 조금은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알면 놀라실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더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게 후회돼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를 느꼈습니다. 사과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저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지나오면서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전과는 달리 저의 의견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며느리가 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가게에 초대해 점심을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가게 일뿐만 아니라 어머니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어머니의 조언을 들으면서 더 배우고 싶기도 하고요. 며느리는 가게 운영과 가족의 조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만드셨던 김밥이 손님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어머니의 레시피로 가게의 특별 메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영순 김밥 같은 이름을 붙이면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그 제안에 처음엔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붙여 메뉴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주연아, 그건 너무 과분한 제안인 것 같아.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이 어머니 손맛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의 도움을 잊고 싶지 않아요. 이 메뉴는 어머니와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이 될 거예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특별 메뉴를 구상하며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은 그 자체로 새로운 경험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제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고, 저는 며느리의 열정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일이 없는 날이면 저를 찾아와 집안일을 도우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들은 중간에서 우리 둘 사이를 조율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보기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서로 오해도 풀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가족은 갈등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구나.
가족이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며 웃고 대화하는 순간 저는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갈등과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아가는 듯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관계가 점차 회복되면서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갈등을 해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시작한 특별 메뉴, 영순 김밥은 가게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손님들은 이 김밥은 정말 특별한 맛이 있어요. 어머니의 손맛 덕분 아닌가요? 라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들의 반응을 전하며 기뻐했고, 저는 그동안의 갈등과 서운함을 떠올리며 이렇게 서로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냥 음식을 만드는 법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는지도요. 앞으로도 어머니께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우리 사이에 새로운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큰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대할 때 관계가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중간에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끼리도 서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에서 더 열심히 일하며 제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더 이상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도와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거나 서로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 하나에도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진솔해질 것입니다. 또한 갈등은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서운함과 실망을 느꼈지만 이를 통해 저도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며느리 역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성숙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직한 대화와 진심 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와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동반자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